자, 이제 주주총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10월 마지막 주가 됐고요. 이번 주 금요일이 되면 이제 11월 1일, 11월이 됩니다. 10월장은 정말 만만치 않았다라고 다들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일단 28일에는 양시장 모두 1%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도 간만에 좀 급등을 하기도 했고요. 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그리고 박철순 매니저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앞서서 이제 브리핑이 두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더본코리아의 청약 그리고 게임주 관련 흐름인데 하나씩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민성 매니저님은 어느 쪽을 더 눈여겨보셨습니까? 저는 게임 쪽 이제 좀 눈여겨서 보고 있었습니다. 예, 게임 쪽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다고 설명을 해줬는데 네. 지스타 때까지 주가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대한 파노의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이라든지 실적에 찍힐 수 있는 좀 모멘텀 자체가 우리가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중국 게임 시장에 대한 규모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로 한 55조가 넘어가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파노를 승인받는 게 시장에 좀 많은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에 시프트업은 니케 관련해서 파노가 발급이 됐고요.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리니지2M 여기에 대해서 파노가 발급이 됐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여기에 대한 매출을 좀 기대할 수가 있다는 모멘텀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에 상장했던 모든 기업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파노를 발급받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받은 기업 중에서는 이 55조 규모가 들어가는 이 시장 점유율 자체에서 좀 수익성을 좀 빠르게 개선시킬 수가 있다라는 좀 기대감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투자 포인트가 많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프트업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 니케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60% 비중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니케 파노가 좀 많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2달 전인가 이제 홍대역을 지나가면서 봤는데 홍대역에 이제 승리 여신 니케 포스터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마케팅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은 수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좀 기대감을 커지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많은 수익성을 좀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게임주에 대한 좀 바닥을 찍고 나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저도 같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뭐 시프트업은 오늘 갭상승을 한 후에 좀 윗꼬리를 남기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약간의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내일장 움직임 상당히 중요해진 것 같고요. 자, 반면에 더본코리아 청약 관련해서 이제 열흘 남았거든요. 네. 최근에 상장하는 기업들 보면은 영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들인데 더본코리아는 좀 다르겠습니까? 일단은 청약을 아직 넣을 수 있는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청약을 만약에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넣어볼 만하다. 왜냐면 앞에 설명을 너무 아나운서분이 잘해주셔가지고 더 드릴 말은 많지 않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딱 분위기가 좋습니다. 예. 흑백요리사가 워낙 또 흥행을 했고 이걸 발판으로 해서 또 해외 진출에 대해서 좀 약간 미진했던 부분들이 이제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많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상장 이후에 일단 청약에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상장 후 시초가에만 매도를 해도 일부 수익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1, 2개월 동안 상장했던 종목들 시초가에 매도했을 경우에 보통 한 40% 내외의 수익은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뭐 34,000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주에 일단은 뭐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 이 정도 수익을 기대를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커피 한 3잔 정도 이 정도는 노릴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상장 이후에 어느 정도로 움직일까라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처음에는 변동성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종목이나 그럴 것 같은데 일단은 변동성이 좀 완화된 이후에는 초반에는 조금 그래도 타 종목 대비해서는 뭐 실적이라든지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부채율도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일단 변동성만 좀 완화되면 초반에는 좀 공략해볼 타이밍이 나올 것 같다라는 관점이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로 봤을 때 문제점은 많습니다. 아까도 이제 교촌 F&B를 제외하고는 사실 지금 프랜차이즈 관련된 기업들이 다 이제 상패 아니면 정지 상태거든요. 이게 왜냐면 프랜차이즈들이 사실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점포당 매출도 많이 줄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 백다방이라든지 이쪽에서 매출 준도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아까 보호예수가 좀 많이 묶여있지 않다. 그렇죠, 예. 의무보유 허락이 이제 기관들이 팔지 못하게 묶어놓는 건데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 그나마 다행인 거는 백종원 대표가 그래도 지분, 상장 후에 한 40% 정도의 지분을 한 2년 6개월 묶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 흑백요리사의 어떤 열풍을 실제 회사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익으로
전가를 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로는 아직은 좀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는 판단이고요. 다만 초반에 상장 이후에는 공략할 타이밍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일단 한번 변동성 완화되고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한번 가보는 거는 한번 고민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다음 주 상장이니까 뭐 상장 직전이나 아니면 상장 직후에 저희가 또 다뤄볼 시간이 있으면 이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주총회에서 준비한 두 가지 주제 중에서 첫 번째 안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바로 로봇입니다. 자, 로봇 요즘에 뭐 많이 보이죠, 이제. 예, 실제로 뭐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보는 것도 있지만 실생활에서도 꽤 볼 수가 있는데 배송도 하죠. 그리고 조선사에서는 용접도 하죠. F&B에서는 튀기기도 하죠. 수술도 하죠. 그리고 원전 해체까지. 이제는 로봇이 점차 많은 곳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웨어러블 로봇만 한정해서 보자 그러면 연평균 성장률이 40% 이상이 될 거다라는 분석도 있는 만큼 앞으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김민석 매니저님이 로봇 쪽을 특히나 오늘 주목을 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오늘 또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킨다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좀 주목도가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좀 주목할 포인트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옵티머스, 방금 이제 영상으로 우리가 보신 로봇 이름이 옵티머스인데 테슬라에서 로봇을 개발해서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춤을 추는 것도 보여주고 술을 따는 거, 이제 사람을 응대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AI 지능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이제 학창 시절에 미래에 대한 한국을 그려봐라라고 했을 때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 그리고 이제 뭐 AI 로봇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그려보셨을 것 같은데 진짜 거기에 대한 시대가 이제 왔다라고 우리가 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많은 대기업들이 로봇에 지속적으로 R&D라든지 투자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기업들이 만드는 파이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할 거고요. 정부도 거기에 대한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놓아준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수혜받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작년 초라든지 연초에는 로봇 사이클이 좀 한번 강하게 갔던 시세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시세가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런 시작점이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도 있지만 옵티머스를 통해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로봇에 대한 좀 관점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주가는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라는 말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로봇 쪽에서 뭐 로봇을 통해서 돈을 남기고 있는 기업이 있냐라고 한다면 극히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가져온 종목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탑픽 종목 한번 확인을 해보죠. 띄워주시죠. 자, 엔젤 로보틱스와 뉴로메카입니다. 한 번쯤 로봇 투자하신 분들은 봤음직한 그런 종목들인데 매력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나서 이제 좀 계속해서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 다시 한번 또 모멘텀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바닥을 다지고 이제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왔기 때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하반신 완전마비 장애인들을 위한 이제 웨어러블 로봇을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은 시장에 부각이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웨어러블에 대한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향후 10년 이상까지는 성장을 할 거라는 좀 리포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거기 흐름에 맞춰서 엔젤 로보틱스도 거기에 대한 좀 로봇을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료라든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사회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흐를수록 웨어러블의 로봇에 대한 이제 좀 수요가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이 보조 장치로 사용을 하는 웨어러블도 이제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엔젤 로보틱스에 대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앞으로도 좀 수요가 좀 더 높아질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를 하면서 그게 부각이 되고 10배 이상 갔던 이력이 있죠. 근데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LG전자가 2대 주주로 6% 정도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커다란 지분은 아니지만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경영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지분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좀 강하게 모멘텀이 될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에서
그래서 실적이 찍히지 않더라도 매출에 대한 기준 완화라든지 원래는 5억 이상 매출이 나는 그런 로봇 기업들만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이제 정부 지원을 기준을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완화 정책을 한다라고 하면은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수출도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만들어가고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정부 지원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매력 포인트로는 충분히 발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가격이 좀 저렴할 때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최근에 카이스트 연구팀하고 함께 국제 사이보그 올림픽에서 우승을 차지했다라고 해서 그 영상이 지금 많이 보도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네. 저는 웬만한 그런 휴머노이드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로봇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좀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엔젤 로보틱스가 함께한 연구팀이었고요. 자, 다음은 뉴로메카입니다. 뉴로메카라고 하니까 벌써 기대감은 정말 충분하다라는 채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일단은 예전에 이제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했을 때 상당히 많은 로봇 만드는 종목들이 올랐다가 그렇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또 이제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아마 뉴로메카를 가지고 아직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가격권이라면 결론적으로는 좀 더 중장기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장점을 보자면 일단 이 회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봇을 만들고 제조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타 회사 대비했을 때 상당한 업력을 가지고 있고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도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과 협력 관계가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전문 로봇 전문 기업이죠. 큐렉스와 협력 관계가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현대 로보틱스와 조선소 용접 로봇 관련된 계약이 있었고 그다음에 교촌 FMB와도 튀김 로봇 관련된 또 이런 계약들이 있었습니다. 꾸준하게 이제 대기업들과 계속적으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출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재무 요약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도별로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70억 원대에서 그 다음에 90억 원대 후반, 그 다음에 작년에는 140억 원대 가까운 실적이 나왔었고요. 올해도 이 이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이미 100억 원 이상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역대 최고치 매출을 기록했을 정도로 일단 아직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아직 조금 미진하긴 하지만 일단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고객사를 계속 확보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베트남이라든지 해외 글로벌 법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역시나 이쪽에서는 사실 매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일단 공격적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교두보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에서의 어떤 기술 계약이라든지 아니면은 공급 계약 같은 것들도 들릴 수가 있어서요. 해외 시장 사업부도 한번 앞으로는 기대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간접적으로 보면은 카이스트 대 약간 포항공대 같은 느낌이 됐는데 자, 그렇다면 두 종목에 대한 주주들의 이야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크릿 주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주주들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엔젤 로보틱스 토론방 입장해 보시죠. 네, 이틀 연속 호재가 떠도 반응이 시원찮네, 시간이 더 필요하니? 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 드렸었던 사이버 올림픽에서 1등을 했는데요. 오늘 클로봇이 조금 안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이 영향을 받은 걸까 싶네요. 그리고 또 아래에는 웨어러블 로봇 최초로 건강보험 적용됐다 이야기 올라와 있고요. 기관이 조금 들어와줘야 하는데 이제 다 팔았는지 들어오질 않네. 일단 한 달째 4일 빼고 나머지 모두 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이어서 다음 장 통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 경영인 영입하고 창업자는 CTO로 자리 옮기고 지금 단독 대표 체제로 가면서 시너지를 더 낼 거라고 하는데 앞으로 날아오를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로봇들 다 빨간불 뜨는데 오늘 같은 날에 은봉인 게 말이 되냐, 아쉬운 흐름이었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통해서도 이야기 들어볼게요. 해외 수출도 가시권이라면서 언제 되나? 아시아 다음에 유럽 찍고 미국까지 간다며 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상장 목적 자체가 해외 진출이라고 하니까요. 현재 현황 어떻게 돼 있는지 잠시 뒤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뉴로메카 토론방 함께 입장해 보시죠. 네, 로봇 부품 100% 국산화에 성공을 했는데 주가는 왜 이러냐, 계속해서 하락세를 걷고 있는 요즘이고요. 또 교촌에서 닭 튀기는 로봇, 지금 미국의 교촌 직영점에도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해외 진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 보유 비중은 0%다라고 올라와 있네요. 다음 장 통해서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조선도 호황이라는데 납품 중인 용접 로봇 계약은 안 늘어나나 올라와 있는데요. HD 현대 3호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조선 쪽에라도 역기자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 호주 협력사 계약, 글로벌 진출 가자 역시나 글로벌에 대한 기대감 긍정하고 있네요. 다음 장 통해서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지분 투자는 이제 글렀다고 봐야지 3자 유증 가능성 그리고 포스코항 매출도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11월까지 이야기가 없다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공동 연구실까지는 설립했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현재 현황 어떤지 본격적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주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왔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앞서서 뭐 상장 이후에 좀 하향, 계단식 하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장 첫날에 7만 원대까지 올라갔었고 공모가는 2만 원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이제 지금 공모가보다는 조금 위에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공모가 기준을 깨지 않고 있는 흐름을 보게 되면은 그 라인대를 쉽게 깨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공모가가 2만 원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2만 500원을 딱 찍고 나서 버텨주는 흐름 보여주다가 대량으로 좀 돈이 들어온 구간이 있습니다. 9월 12일에 상한가를 치는 모습이었는데 이날 상한가를 치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가격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여기에 세웠던 기준봉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때 들어왔던 자금들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이탈할 수 있는 구간 나오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 자금들이 이탈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금 가격보다는 상승이 나와야지만 좀 더 엑시트가 나오는 흐름이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지금 구간은 좀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한번 걸어보고 투자를 해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뉴로메카, 뭐 앞서서 애증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은 게 기대감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 가지 로봇들도 만들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좀 더 이 주주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더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유일 로보틱스처럼 대기업에 투자를 받는 게 사실 주가에도 상당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내용이라 많은 분들이 지금 뉴로메카가 빨리 투자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좀 많이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회사가 지금 2027년도까지 해서 생산 캐파를 엄청나게 늘릴 생각입니다. 한 1,20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캐파를 늘릴 생각인데 그렇다면 자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겠죠.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포스코 그룹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 제일 좋은 건 어떻게 보면은 제3자 배정으로 들어오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주주 같은 경우도 희석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가 희석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케이스인데 일단 아직은 언제 나올지 뭐 알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확률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3년 동안 굉장히 협업 관계가 끈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 그룹 입장에서는 뉴로메카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뉴로메카가 이제 캐파를 늘리면서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 나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투자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투자가 들어오면 그때는 뭐 너무 좋은 거고요. 예. 아직은 나오기 전까지는 그 부분보다는 현재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매출액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종 로봇 회사와 대비했을 때 매출액 성장이라는 유일무이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 들어서 기관들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기관들 수급이 이번 달 들어서도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어떤 수급이 다시 순매도로 강력하게 전환이 되지 않는 한은 지금 가격권이라면 저점 만들고 어느 정도의 회복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홀딩하시면서 조금 더 주가 회복에 좀 더 비중을 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아직은 적자에서 벗어나기는 어렵겠지만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떨지 엔젤 로보틱스부터 들어보죠. 네, 손절 라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2만 원대가 공모가인데 여기를 깬다라고 하면 좀 패닉셀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 라인은 2만 원대를 잡고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일단 3만 원대를 상방을 터치한다라고 하면 3만 원대까지는 좀 충분히 터치를 할 수 있고 이 구간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그 이상도 가능하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1차 매도가는 이제 3만 원대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만 원 기억하기가 쉽네요. 자, 다음은 뉴로메카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한때 또 5만 원도 웃돌았던 주가를 보였는데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됩니까? 네, 일단은 지금 사실 8월 달에 이제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밀렸을 때 신저가를 거의 갔는데 일단 여기 이상까지 빠질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이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가는 아직은 무양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기관들 매수세가 다시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이라면 좀 저점 만들고 일부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주가 상단 부분에 가장 저항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냐면 매물 저항은 3만 원대부터 저항이 좀 세집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3만 원으로 일단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는 3만 원입니다. 이곳을 뚫는지 여부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로봇과 관련된 탑픽 종목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